세상 모든 엄마는 작가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 남모르게 간직해뒀던 이야기 조각들을 이어보자. 맥만 잘 이으면 가치 있는 이야기를 지을 수 있다. 네, 책 쓰기라는 꿈을 이루시라. 오늘은요,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엄마는 오늘도 책 쓰기를 꿈꾼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책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도봉 북클럽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책 쓰기 책을 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 북클럽 배은미라고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엄마는 오늘도 책 쓰기를 꿈꾼다 이 책을 직접 쓰신 네, 이건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 책을 또 지난번에 책 쓰기에서 한 2권 정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네네. 엄마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네, 책 예약이랑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 누구나 책 쓰기, 직장인 최종병기 책 쓰기, 그리고 이번에 낸 엄마는 오늘도 책 쓰기를 꿈꾼다를 펴냈습니다. 네. 예, 1, 2 출판사를 하고 있고요. 네. 책 쓰기하고 글쓰기를 연구하고 강연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 강의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도서관에 온오프라인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 2 출판사 작품을 몇 작품 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작가님? 예, 전부 다 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술관 책도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때. 그죠? 치유미술관. 치유미술관. 네, 그 책도 예.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는데요. 예, 예. 네,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배은미 씨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은미 씨 요즘에 그 개인전도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거의 20년 만에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네.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여러 가지 감회도 남다르고, 네네. 또 많이 또 달라진 점도 있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작가님도 나오시고 또 미술 또 전공하시고 또 이번에 전시회까지 하시는 은미 씨도 나오시고 오늘 너무 우리 북적북적이 정말 북적북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책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게요. 세상 모든 엄마는 작가다. 근데 이 말 듣자마자 좀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작가님. 예. 네. 조금 고민해서 만든 카피인데, 예, 엄마들은 육아하고 네네. 가사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삶 그 자체가 글감이고, 네. 그래요. 책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작가입니다. 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그쵸, 은미 씨? 네. 네, 우리 이렇게 허드렛 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은 좀 시선이 다르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책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작가님? 예, 엄마들은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네네. 내고 있습니다. 네. 삶의 현장에 어떤 땀방울이 네네. 배어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요. 네네. 육아 관련 전문서를 내는 분들도 있고, 네. 또 가사, 이를테면은 뭐 집안 정리, 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한 책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킹맘들은 직장의 어떤 직장 생활의 애환과 네네. 노하우, 이거 공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진짜. 예. 네네. 전문성을 살린 그런 책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엄마들이 드디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엄마가 작가다. 그러니까 뭔가 나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은미 씨는 어떠세요? 네, 그래요. 지금
요즘은 이제 엄마라고 네.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며 지나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성을 살린 그런 엄마들이 만든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미 씨도 뭐 책 쓸 그 계획 있으신가요? 쓰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꿈을 네. 지금 작가님이 자극해 주셨어요. 그죠?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엄마는 오늘도 책 쓰기를 꿈꾼다. 여기 참고서적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인상 깊었던 책들도 사실 소개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네.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읽은 책 중에는 네네. 엄마의 엄마들이죠. 할머니들이 쓴 책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순천 평생교육원 한글반 할머니들이 글을 모아서 낸 책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네. 몰랐나 라는 제목의 제목도 책입니다. 너무 뭉클하네요. 그죠? 네. 정말 우리 할머니들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그 뭐 여자들의 애환 한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좀 그런데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글들이 굉장히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책이 많은 것 같아요, 은미 씨. 그죠? 네. 네. 박막내 씨. 네네. 할머니인데 네네. 그분이 이대로 죽을 순 없다라는 책이 이것도 진짜 굉장히 제목이 재밌고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유튜브 제목을 보셨나요 어쩜 혹시? 이렇게 저도 몇 번 봤어요. 엄청 재밌는 할머니셨어요. 네네.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 삶도 네. 만만찮습니다. 네. 만만찮은 삶을 사신 분인데 네. 71년이 넘어서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분입니다. 놀라워요, 진짜. 예. 결국 이제 그런 자기의 경험을 담은 책까지 낸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책을 낸 또 다른 분은 우리가 밀라노나라고 네. 밀라노 할머니죠. 네네. 그 멋쟁이 할머니도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제목이 다 라는 주옥 같아요. 제목입니다. 읽어보고 예. 싶네요. 예. 네. 젊은 친구들한테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충고하고 네네. 삶의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네. 예. 너무 의미 있는 책들인 것 같아요. 네. 제목만 들어도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요. 사실 이렇게 70이 넘어서 책 쓰기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더 용기가 되는데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1원이 아니고 90이 가까운 보통 할머니가 책을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90. 네. 어떤 책인가요? 일기와 일기. 같은 책입니다. 오늘은 밭일을 뭘 했다. 아버지가 나 글을 못 배우게 했다. 네. 뒤늦게 글 공부를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일기체의 글인데 네네. 손자가 그걸 묻고서 책을 내드린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뭉클뭉클한 책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 책을 읽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주옥 같은 사실은 그런 글들은 세월이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살았다 이렇게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네. 쉽지 않은 글입니다. 네. 쉽지 않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좀 감명 깊었던 것이 엄마가 너무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이제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아니야, 엄마 고생하지 않았어. 너희들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을 거야. 행복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아주 눈물이 핑 돈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책 내고 싶어 하는 엄마들 정말 많죠. 그죠? 주변에. 네, 맞아요. 네네.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쓰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즘 엄마들이 쓰는 글 중에 네.
살아온 과정을 네네. 소상하게 보여주는 에세이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진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세이는 그래도 우리 엄마들이 좀 접근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거 글을 좀 잘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가님? 글을 잘 쓴다고 하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잘 쓰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아, 준비를.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 거는 글감을 넉넉하게 네. 아, 글감을. 예,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네. 요리할 때도 재료가 풍성하면 아주 멋진 네네.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듯이 네네. 글감을 넉넉히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너무 주변을 의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평가받는 기분이잖아요. 책을 내면. 예. 그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솔직히. 네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좀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작가님? 예, 그런 네. 기본적으로 쓰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그런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네네. 하여튼 어떤 글이든 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매일매일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네네. 10분, 20분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네네. 쓰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필력이 생깁니다. 네. 예. 은미 씨 잘 들으셨죠?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네요. 네. 근데 엄마들이 책 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그거 먼저 네, 알려주세요, 작가님. 예. 네. 책이든 아니면 네네. 다른 모든 일이 그렇지만 네네.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책을 써야 하는지, 왜? 예. 그리고 쓰면은 무엇을 쓸 건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다룰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네네.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네네. 책을 쓴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내가 왜 쓰는지가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책을 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또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데 이제 왜 쓰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좀 그죠? 네,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 작가님과 함께 그 책 쓰기, 엄마들 어떻게 하면 책 쓸 수 있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엄마들의 책 쓰기. 네. 이건우 작가님 직접 나오셔서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배은미 씨, 그리고 저, 네. 이렇게 함께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쓸 수 있을까 지금 잘 배우고 있는데요. 많이 배우셨나요, 은미 씨? 네, 배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직접 나와서 가르쳐 주시니까 좀 쏙쏙 들어오네요. 네. 엄마들이 책 쓰기를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쓰면 왜 쓸까 이런 걸 오늘부터 좀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책에서 저는 좀 약간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마음에 남았거든요. 네. 아이들이 가끔 엄마 꿈이 뭐야? 이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육아 뭐 이런 거 하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이제 꿈과는 너무 거리가 먼데요. 사실 엄마들도 꿈이 있었죠? 그럼요. 그죠. 엄마는 네. 꿈이 없는 게 아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니다. 현실에 눌려 꿈을 잠시 밀쳐둘 뿐이다. 망각하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이거 엄마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네요. 네. 그죠. 작가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 마음은?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엄마들이 쓴 책을 쭉 읽어보니까 네. 막 가슴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그랬군요. 부분을 쓰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들이 꿈이 없는 게 아니구나. 네. 단지 잠시 지금 묻어놓고 있었던 거구나. 묻어둔 거다. 네. 또 공감이 갑니다. 우리 묻어두고 있는 맞아요. 거죠, 지금. 네.
네, 우리 꿈은 다 있습니다.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탁 터치해 주시니까 지금 꿈이 막 생각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쓰고 싶은 책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그 살다 보니까요,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싶을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만 키우고 지금 남은 게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뭘 먼저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 예, 그 대부분의 네. 엄마들의 경우를 보면은 네네. 책을 쓰신 분들이 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내 삶이라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성. 그래서 생활이 바뀌고 네네. 그 결과물로 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맞아요. 예, 맞죠. 네, 나이가 들수록 그 긴박감이라 그럴까. 네네, 맞아요. 시간이 이제 얼마 없구나. 그런 데서 되게 함축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 저는 뭐 같아요.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되거나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상처 어떻게 하면 상처받아도 또 주고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좀 마음이 좀 네. 건강해질 수 없을까? 이런 책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타깃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네, 타깃은 네. 그 글을 쓸 때 모든 글을 쓸 때 네. 내가 누구한테 쓰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글이 명료해지고 네. 책이 딱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읽으면은 가슴에 들어오는 네, 가슴에 들어와야지. 그런 글이 네. 됩니다. 공유할 예. 수 있어야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은미 씨도 상처 많이 받으셨죠? 네, 저도 마음이 약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타깃을 여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예, 그 지금 상처라고 하니까는 네. 떠오르는 게 네. 글이 그 좋은 게 글의 기능에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들의 그 서문이나 네네. 무린말을 보게 되면은 그 상처를 받았던 과정하고 네네. 또 글을 통해서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 이겨낸 과정 이런 거를 소개한 책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도 그렇지만은 네네. 그 엄마들은 무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네네. 남모르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그거 치유에는 글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또 넘을 수 없는 상처들도 있고, 정말 혼자서는 감당 안 되는 상처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또 함께 이렇게 또 누군가 쓴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타깃이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게 여자들. 또 상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타겟은 이제 네. 아무래도 사람인데 네. 이제 그 상처 부분은 이제 이를테면 주제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고 타깃은 이를테면은 뭐 책을 좋아하는 40대 중반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조금 더 아주 세분하게 나눈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김수현 작가가 타깃을 세밀하게 정해놓고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가까이 독자와 이렇게 앉아서 쓰는 것처럼 썼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글을 쓰는 분들은 네네. 내 앞에 독자를 앉혀두고 그 독자한테 이야기하듯이 글을 네네. 쓰라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도 제가 알기로는 어디 인터뷰에서 네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30대 여성인가를 생각하고 네.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말하듯이. 글을 썼다.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은미 씨는 뭐 미술을 좋아하는 누군가 앞에 앉아 있다 생각하고 쓰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 그림을 설명하듯이. 예, 사실 그림도 글인데 네네. 그림도 그림으로 그려진 조형 언어거든요. 조형 언어라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언어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좀.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좀 현실감이 좀 부족한 듯
이제 그거를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사고도 추상적으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글도 약간 추상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현실하고 접목할 것인가 그런 게 엄청 생각이 많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뭐 그림이 더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글이 더 추상적이라고 하시네요. 글이 추상적인 경우들이 많죠. 네. 그런데 저는 좋은 글은 네. 추상적인 추상명사나 뭐 그런 관념적인 글보다는 네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의 어떤 정보하고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적절히 편하게 네네. 그런 언어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단어고 네네. 표현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잘 구사하는 게 좋은 글이다. 그렇죠.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추상어가 나열되어 있는 거는 감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걸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확하게 솔직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제목이 유혹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정말 많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죽기 전에 막 아까 제목들도 굉장히 읽고 싶었었잖아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것도 읽고 싶었거든요, 제가. 예. 네. 이게 네, 자극적이죠. 네. 이제 이런 제목들 때문에 네네. 그 출판계에서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제목은 뭐 몇 년에 한 번 넣을까 말까 한 제목이고요. 그렇구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제목이 지녀야 할 성격을 네. 제대로 지니는 이를테면은 네. 함축적이고 네. 함축적이고 깊은 맛이 있는 단어를 구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네네. 하얼빈이 네. 그게 그 단어 하나인데 도시 이름인데 그죠.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제목으로 잘못됐느냐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책의 성격에 따라서 제목이 요구받는 게 다른데 네네.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중근 의사의 그사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 상징성을 담은 소설이고요. 그런데 이제 에세이 중에는 좀 가볍고 네네. 또 감각적인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는 뭐 제목들이 진짜 너무너무 화려하고 네. 톡톡 튀잖아요. 네, 제목만 읽어도 재미가 있어요. 아까도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예. 이거 너무 내가 뭐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이런 거는 예. 그냥 가슴에 탁탁 박히거든요. 그죠, 언미 씨? 맞아요. 네. 우리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 작가님 엄마표 이거 정말 좋았어요. 예. 마음에 엄마표. 남거든요. 예, 엄마표는 그 사전에도 네이버 사전에도 나오는데요. 네네. 엄마가 만들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예. 브랜드네요. 그 엄마표 그럼 일단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한 브랜드. 엄마표. 그죠. 그래서 엄마표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 뭐 믿을만하고 뭔가 이렇게 품질을 보장한다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목 너무 잘 정하신 것 같은데요, 작가님? 저는 네. 사실은 고민했던 거는 네네. 부제를 주제로 할까. 세상 모든 엄마는 작가다를 메인 저 제목으로 그것도 할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거 네. 좀 약간 갈등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예. 그걸로 할까 엄마는 오늘도 책쓰기를 꿈꾼다로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엄마는 오늘도 책쓰기를 꿈꾼다라고 지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많은 엄마들이 네네. 오늘도 책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이네요. 네. 네, 모든 엄마가 작가지만 오늘 이렇게 글쓰기를 꿈꾼다. 네, 오늘 구체적으로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사실 그 엄마들이 뭘 써야 될지 궁금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테크 책도 내시고
예. 굉장히 많은 책들인데 이런 어머님들이 내는 책들에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 책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독창적이고 네. 차별성이 있어야지만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차별. 네. 예. 그러니까는 책을 쓰고 싶은 엄마들은 네네. 나는 과연 남하고 어떤 부분이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고 차별성은 경쟁력인데 네네. 상대적으로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느끼는지 편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루면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루면은 실수도 적고 네네. 경쟁력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강의한 내용을 그냥 책으로 담은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거는 강의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어떤 네네. 강의는 강의 자체를 책으로 만들어도 네네. 훌륭할 수 있고 어떤 강연은 책으로 만들면 힘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조금 전에 그 재테크를 네네. 쓰는 엄마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저는 이번에 자료 수집하면서 재테크 책을 쓴 엄마들이 쓴 재테크 책을 읽어봤는데요. 엄마들이 재테크 이거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재테크를 해서 성공한 자기의 경험담을 담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은 네네. 그 엄마들이 재테크를 했다고 그러는 거는 생존 경쟁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서 네네. 살아야 되니까 성공해낸 겁니다.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엄마들이 네. 자기 혼자만 그 노하우를 간직하지 않고 네. 우리 같이 부자 됩시다라는 나 이 제목 너무 취지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같이 부자 되자. 같이 붙여. 예. 그런 취지로 자기의 노하우를 책에 담아낸 엄마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준이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그냥 엄마들 수준에 썼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이해하기가 있는 좀 거, 쉽죠. 그죠? 네. 네, 작은 거라도 뭘 하고 싶은데 이 책이 더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엄마들이 쓴 책들은 네. 뭔가 다르게 현실적이고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실질적이고 좀 가깝게 느껴지나 봐요. 그렇죠. 왜냐 그죠? 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은 왜 그냥 그 생활 자투리 돈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네. 이거 궁금한데요. 네. 그 재테크도 그렇고 그 외에도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책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몇 개 좀 더 해주시면. 재테크 책을 내 가지고 성공한 분들 그 외에 다른 주제로도. 다른 주제로 예. 다른 주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진짜 다양하게 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분들은 거의 전공 서적에 육박하는 전문성을 담은 책을 내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가 생활하는 직장 네네. 생활과 관련된 거 네네. 그런 분들도 있고 에세이 쓰는 분들도 많고. 예, 에세이 네. 쓰는 분들도 많은데 프로 작가들을 능가하는 글솜씨를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숨겨져 있는 끼가 다들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글들을 보면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까 이제 치유가 된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 글쓰기가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자기를 성찰하고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뭔가 이 책 쓰기가 그죠? 우리가 그림은 사실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또 그림이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은미 씨 강의도 하시고 하는데 그림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하여간, 열어야겠네요. 예, 이거 치유 기능이라는 게 네. 하여간 뭔가 표현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면 그게 좀 응어리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그 크기나 뭐 이런 게 달라서 그렇지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기능이 치유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글로 나오면은 글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고 또 그림도 마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도요. 예. 네. 그림도 안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르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이제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이 되게 글이나 그림이나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죠? 네네. 네. 다른 사람들하고 좀 구별되는 뭐 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요. 그 새벽에 일어난 이야기 참 재밌었어요. 은미 씨 거기 조금만 읽어주실래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네. 도대체 그 언니는 언제 책까지 썼대? 새벽에 썼다. 많은 엄마가 새벽에 깬다. 새벽은 엄마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시간대다. 나를 둘러보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때다. 방해받지 않고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 그때뿐이다. 그 새벽에 자신을 추스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한다. 활기찬 하루를 준비하며 또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며 명상하고 일기 쓰고 책 읽고 스트레칭하고 글 쓰고. 책을 펴낸 엄마 작가들은 새벽이나 오전에 글쓰기를 한 경우가 많았다. 아, 이거 정말 좀 약간 네. 굉장히 공감 갔거든요. 저는 아, 엄마들 예. 시간이 없잖아요. 예, 예, 이 진짜요. 시간대가 우리한테 시간이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작가님? 정말로 네. 그 책을 펴낸 엄마들이 네네. 자기가 글을 쓴 시간을 공개했는데 네. 대개 새벽이었습니다. 자세히 그래요. 조사까지 하셨네요. 저도 네. 요번에 전시 준비하면서 네네. 이게 막바지에 이제 시간이 쫓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절로 새벽에 눈이 떠져요. 떠져서 네. 한두 시간 집중을 몇 번 해봤는데 새벽 집중이 네. 이 퀄리티가 훨씬 높아요. 그래야 이 되게 좋더라고요. 꿈이 생기면 잠이 안 오는군요, 새벽에. 쫓기면 또 그렇구나. 꿈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책이 차별화돼야 되고 네.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예. 이 책 전체가 이제 어떤 독창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많이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네. 가장 좋은 예는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독창적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물론 이제 그거는 마틴 세르 누구죠? 네네. 그 감독이 했다는 얘기인데 네.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독창적이다. 네. 그거를 새기면 네. 내가 무엇을 써야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가장 개인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글쎄요. 예, 정말 나만의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 개성들이 좀 있죠. 네. 사람마다. 네, 그 부분을 공략을 해야 예. 되는구나. 아마 견주기보다는 네네네. 내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난 이 말도 굉장히 남네요. 그저 견주기보다는 그냥 누가 그렇죠.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내 이야기를 그대로. 예. 네. 누구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그게 독창성과 관련해서는 그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쵸. 가장 쉬운 건데 어렵게 네.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일기장에 쓰듯이 네. 일기장에 쓰 그 속마음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꾸미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가진 거를 있는 그대로 네. 편안하게 또 솔직하게 네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글이고 네. 가장 좋은 책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좀 흥미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좀 어떻게 이거 유행을 좀 해볼까 아니면 흥행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못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진다고 하는 거는 목표는 좋은 건데, 네.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제 베스트셀러를 이제 그 목표로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베스트셀러는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베스트셀러는 결과입니다.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일을 하기가 시장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글이 마음에 또 흘러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베스트셀러 공식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게 맞춰서 뭘 만들면 네네. 그거는 독창적이지 않고 유사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네네. 별 어떤 독창성이나 이런 거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장 개인적인 거. 예, 가장 개인적인 거를 가장 네. 편안하게 가장 편안하게. 예, 솔직하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그게 최고의 상품입니다. 아, 오늘 정말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가장 개인적인 거를 가장 네. 편안하게, 솔직하게. 일기 쓰듯이. 일기 쓰듯이. 네, 아, 그렇습니다. 베스트셀러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작가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되게 쉬워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엄마들 다 베스트셀러. 작가 되겠는데요. 네. 베스트셀러 꼭 내세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강원국 씨가 그래도 예. 요거는 주의해라 하는 게 좀 있었어요. 저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부족한 제가 뭐 이제 이런 말 글다듬기 같은 부분이 이제 좀 나오는데 이게 다 사실 사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족이 그쵸. 많이 있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는 사족들도 많고 좀 어떻게 잘 써보려고 하니까 미사역으로 좀 갖다 쓰기도 하고. 예, 그 강원국 작가 네네. 자신도 네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라.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네네. 잘 쓰려고 하지 않아야 잘 쓸 수 있다. 또 명언을 하셨네요. 잘 쓰려고 하지 그러니까요. 말아야 된다. 이 네. 글을 너무 잘 쓰려고 하면은 의욕 가행 때문에 네네. 참사가 빚어집니다. 아, 참사가 그래서 일어났구나. 우리 글이 왜 안 읽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작가님 너무 정확하게 지금 아주 전곡을 찔러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글을 강원국 네. 씨가 지금 글쓰기와 네네. 관련해서는 네. 대표 작가인데 네네. 이분 하시는 말씀도 보면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요. 네. 가장 편안하게 쓰라. 너무 잘 쓰려고 내 거가 돋보이게 하려고 뭐 애를 쓰지 마라. 네. 진짜 솔직하게 내가 전하려는 뜻을 말 뜻을 제대로 그것만 탁 전달해라. 그게 좋은 글이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긴 책을 한 번에 줄여주셨어요, 지금. 일기 쓸 때 정말 진솔하게 하고 싶은 말만 딱 이렇게 쓰면 된다. 네. 아, 그러네요. 예. 예, 엄마들이 책 쓰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닿는 것 같은데요. 요즘 사실 이제 책을 보면 뭐 이제 흥미도 얘기했고 베스트셀러도 얘기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엄마들 고민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찾고 싶고 어떤 일을 하든. 그죠? 인생에 대해서 좀 폭넓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네. 읽고 싶기도 하고 예, 예. 그렇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그 많은 좌절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쵸. 이를테면은 젊은 시절에 네네.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적 존재로서 네. 인정을 받았는데 네. 결혼하고 육아에 매달리고 가사에 묶이고 네. 이러면서 뭐 육아휴직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자기의 어떤 그 이름 그러니까 개인의 존재로서의 네. 그 어떤 자존감 네. 이런 게 확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죠? 우리가 그럼요. 중간에. 네, 네.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겪는데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짧게 어떤 분들은 또 되게 길게 겪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저는 뭐 책을 보면서도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네. 글을 쓰시고 책 쓰기에 도전하시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개인의 삶에서 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그 엄마들이 열심히는 살지만 사실 방향을 잃을 때가 많아요. 지금 작가님처럼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하루에 그 일과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네. 근데 열심히 살긴 하지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예, 정말 네. 그 사람이 네. 그 꿈이 없이 살기는 참 힘들잖아요. 네. 꿈하고 자기가 지향하는 바, 내가 살면서 어떤 거를 추구하는 게 있어야 네. 그 사는 어떤 의미가 있고 네, 그렇죠. 힘들어도 버텨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은 상당히 네.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근데 네. 저기 이제 엄마들이 육아나 이제 가사 때문에 자기 길을 이제 접어두고 잃어버릴 때가 많죠. 접어두고 이제 한동안 계속 그렇게 지내는 게 고통스럽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사실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잊어버리는 네, 거죠. 네, 이제 덮어둔다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덮어두기도 하는데 인생에서 그 엄마가 됐다는 거 그리고 엄마가 돼서 내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그리고 쓰면 좋겠네요. 그 과정을 네. 내가 지켜본 그런 기간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거 그거는 고통스럽기보다 너무 가장 소중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허비됐다라고까지는 느끼지는 않는다. 아니지만 네. 그 그 이외에 기간의 또 경험들을 이제 한번 써볼 필요는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에 또 뭐 허비한 시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네. 예, 그 부분도 소중한 엄마의 한 부분이었지 않나 네. 싶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우리가 이러고 있는 엄마들에게 이제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너무 소망이 생깁니다. 예, 네. 그 제가 이 책을 팔기 위해서 이제 그 SNS에 올릴 네네. 광고 파일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네. 그 중에 한 파일의 카피가 뭐냐면요. 네. 아내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아내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갑자기 용기가 더 나는데요. 네. 네. 세상이 진짜 그 엄마이면서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내의 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제 책에 붙은 카피니까는 아내의 꿈은 책 쓰기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책 쓰기를 통해서 네. 방향을 재정립하고 뭔가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 너무 좋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엄마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작가님.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응원해 주세요. 예.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은 응원해 주시고 네, 아이들은 엄마에게 꿈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미 씨 막 네. 용기가 나시죠? 네. 네. 오늘 아주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주 가장 개인적인 거. 가장 그것이 경쟁력이 있는 거다. 네. 독창적인 거다. 이 말도 많이 남았고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좀 표현하면서 네. 이 책 쓰기를 통해서 치유도 하고 방향도 잡고. 네. 네, 꼭 사야겠는데요, 저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모든 분들이 책 쓰기에 대해서 또 한 번씩 되돌아볼 것 같습니다. 네. 은미 씨도 뭐 그림 그리시지만 책 쓰는 계획이 좀 있으시죠? 저는 이제 글 쓴 여력이 네네. 가끔 가다 이제 일기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는 되게 답답한 마음을 어디 이제 그림으로도 잘 안 풀어질 때는 네. 글을 가끔 썼는데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진짜 좀 유치한 넋두리가 많은데 네. 근데 가슴 속에 있는 걸 표현하기에 참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건 분명한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뭔가 이제 정리가 필요할 때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글을 가끔 썼는데 네. 근데 저의 어떤 글쓰기는 좀 이렇게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렇게 되게 명쾌하고 현실적이고 이렇게 누구나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보다는 약간의 추상적인 시어 같은 거를 좀 근데 좋아해요. 그렇게라도 조금씩 쓰는 것도 괜찮죠, 작가님?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어떤 내용이든 간에 네네. 짧은 시간이라도 네. 매일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건 그러네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끔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오늘 이렇게 책 쓰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또 우리 네. 엄마들 모두가 작가다. 이 말이요. 제 마음에 너무 소망이 되고 꿈이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 작가님도 나오셔서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고요. 네. 몇 가지 그 단어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 개인적인 게 좀 가장 독창적이다. 네. 자연스럽게 진솔하게 써라. 네. 잘 쓰려고 하지 말아라. 맞아요. 너무 용기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작가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오늘 소감 부탁드릴게요. 예. 엄마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엄마들이 많거든요. 예.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이번에 이 책 쓰면서 네네. 느낀 게 네. 진짜 엄마들은 작가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얘기. 진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고요. 그게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고 네. 읽는 순간에 가슴이 찌릿찌릿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엄마들이 네네. 그 작가적 소질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네. 책 쓰기 꿈을 꼭 이루시고 네. 그래서 결국은 책 쓰기는 나누기니까요. 그렇죠. 나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엄마들하고 소통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사회가 더 밝아질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아요. 이게 요즘 영상이 이제 많은 시대에 네. 진짜 이 종이책이 너무 희귀본이 돼가고 있잖아요. 안타깝죠. 진짜 안타까운 실정인데 네네. 저도 이제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네. 제가 이제 처음에 한 이야기가 이런 시대에 이거를 거스를 수 있는 연어 같은 그런 작용을 너무 멋진 말 해주셨어요 지금. 그런 작용을 이 독서와 글쓰기 이런 것들이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미세하게 작은 활동일지라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거대한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러네요. 조그만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소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영상에 유튜브, SNS 네. 너무 이렇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좋은 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사고할 수 있고 네. 또 남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작가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런 엄마들을 위한 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책 쓰기를 꿈꾼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작가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생각해보고 인생을 좀 더 깊게 넓게 볼 수 있는 엄마들의 책 읽기. 네,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책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맛도 알 수 있는 작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